그리고 제목이 시. 네. 시라는 시에서 예. 그냥 죽는 것이다. 네, 네, 네. 길거리나 사람들 사이에 버려진 채 빛나는 마음의 보석들. 그냥 이렇게 주어지세요? 네. 주어주지요, 다른 사람들이. 제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제 멋있는 말을 한번 하거든요, 옆에서. 네. 그러면 제가 말 조심하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세요. 뭐 말 조심하라든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말을 해?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말하지요. 그렇게 좋은 말을 하시면 제가 훔쳐다가 시로 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 말 조심하세요를 용서해 주세요. 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훔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렇다고 제가 위대한 시인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대한 시인은 훔치고 졸렬한 시인은 빌린다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늘 아래 새 것, 완전한 것, 독창적인 것은 없는 거지요. 찾아내고 발견하고 빌리고 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빌리는 걸 좋아합니다. 훔치는 걸 좋아하고. 그럴 때 길거리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이렇게 쓰레기가 있듯이 근데 거기에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이 버려져 있듯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언뜻 하시는 말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제가 주워다가 시로 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시를 내 생각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남의 생각을 갖다가도 제 시에다가 이렇게 내 생각처럼 바꿔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도둑이지. 근데 그런 그 버려진 채 빛나는 마음의 보석들을 찾아내서 볼 수 있는 눈. 네. 그거 아무나 갖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저기죠. 예리한 눈초리, 관찰력, 그리고 지속적인 애정, 그리고 부드럽고 내려놓는 겸허한 어떤 마음씨. 무엇이든지 배우고, 무엇이든지 자세히 보고, 무엇이든지 이렇게 눈여겨 이게 살피고 하는 미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어떤 청력, 뭐 이런 것이 가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걸 좀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부드러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드러워진다. 예, 그리고 내려놓고 특히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세상이 전부 다 돈으로 보이거든요. 우리 제가 아는 사람은 무슨 얘기만 나오면 얼마냐고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얼만데? 얼만데? 그렇게 묻습니다. 그 생텍쥐페리의 그 어린 왕자에서도 그 집이 얼마짜린데 이렇게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슨 얘기만 하면 얼마야? 야, 이게 이쁘다. 그러면 그거 얼만데? 이렇게 묻거든요. 그렇게 묻지 말고 그냥 애들처럼 야, 이쁘다. 무엇 같다. 뭐 이렇게 해서 어린이 같이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보고 인간을 대하고 인생을 사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돈이나 이런 것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편안하고 부드럽고 새롭게 볼 수 있는 어린애 같은 마음이 들어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시인께서 한때 죽다 살아나셨다고요? 네,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아픕니다. 어떤? 쓸개가 터졌는데 100% 터져가지고 도저히 못 산다고 그러는데 살았습니다.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아팠는데
이 배 창자하고 그 표피근의 배 살하고 그 사이가 뭔가가 잘못되는지 많이 아픕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도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아픔이 나를 깨워줬구나. 이 아픔 때문에 나는 오늘 하루를 망쳤다. 그게 아니고, 이 아픔이 나를 오늘 하루 살아있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픔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아픈 것을 아주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2년, 3년 전에 완전히 그렇게 한번 되게 아파서 의사도 가족도 다 포기했는데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저하고 제 아들하고 하느님하고 그렇게 셋이 포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거의 기적적으로 회생 기적입니다. 그리고 기적이라는 것이 언제 알 수 있느냐면 기적이 한 가운데 있으면 모르거든요. 그리고 기적이 완전히 지나간 다음에 한참 만에도 모르거든요. 예. 언제 아느냐면 기적이 싹 지나간 다음에 압니다. 태풍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그 흔적을 보면 알거든요. 그렇죠. 집이 언덕이 무슨 산태가 나고 막 길이 막 망가지고 그걸 봐야 알거든요. 예, 저도 예. 아프고 나서 2007년도 아프고 나서 집으로 왔을 때 제가 앉으실 때 조금 전에 내 몸으로 기적이 지나갔다. 네, 그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그 뒤부터 제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셨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예. 모든 것이 이제 고맙고 그리고 제가 고대 죽는다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당장 끝나도 괜찮은 인생이다.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것이 더 빛나고 아름답고 좋아졌습니다. 그 뒤로 제가 술을 전혀 한 잔도 못 먹습니다만은 술을 안 먹어도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름을 보고서도 취하고 바람을 보고서도 사람을 보고서도 이렇게 취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가 취한 날이고 날마다 축제 날이고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시도 엄청 많이 썼습니다. 책도 한 50권 썼을 거요. 네. 10몇 년 동안에 네. 50권을 썼습니다. 올해도 제가 지금 책을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책을 지금 계약한 게 14권입니다. 이야. 제가 그래서 오늘도 또 하나 계약하자고 문자가 왔는데 저는 거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절을 만큼 그런 위인도 못 되고 근데 이제 그만 도저히 네. 어렵겠습니다. 네. 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축복이 저한테 왔습니다. 풀꽃 신이라는 말도 그 뒤에 저한테 그러네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 교수님 매일매일이 축제신데. 그럼요. 지금 정 교수님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저한테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놀라운 그런 어떤 아름다운 축복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다시 살게 되면서 내가 정말 평생에 잘한 게 4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데 네. 첫 번째가 뭡니까? 씻은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초등학교 선생한 것이고요. 네. 세 번째는 시골에 산 것이고 시골에 사는 거. 네 번째는 자동차 없이 산 것이고. 차 없이 사는 거. 그래서 지금 좀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시를 쓰고 있는 것. 두 번째는 늙은 사람이 된 것. 세 번째는 시골에 아직도 사는 것. 네 번째는 아직도 자동차가 없는 것. 네. 그래서 네. 앞에 것은 과거고 두 번째 것은 이제 현재 진행으로. 현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졸렬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선생님 시 가운데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가 예. 이거 역시 매우 짧은 시인데 예. 마당을 쓸었습니다. 예.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네. 그런 시가 있지요. 제가 이것도 제목이 시더라고요. 예, 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시에 대한 그 제목을 시라고 해서 쓴 시가 한 3, 40편이 될 겁니다. 예. 시인이라는 시도 3, 40편이 될 텐데 그 중에 한 편인데요. 제가 존경하는 그 고등학교 아까 얘기한 그 사범학교에서 배웠던 그 선생님이 지금도 99세인데 공주에 살고 계세요. 예. 그분이 이제 정년퇴직을 하시고서 제가 학교 선생할 때 버스를 타고 그 집 앞을 지나면
몽당 빗자루를 가지고 나오셔서 마당을 쓰세요. 그리고 바깥에 이제 당신네 집 앞 행길가 그러니까 도로도 쓰셔요. 예. 저는 왜 저렇게 할까? 그래서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분은 저렇게 써서 지구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발전을 했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제가 바라는 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밝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있는 누군가가 생각이 납니다. 나는 지금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승전결을 이렇게 맞췄는데요. 어쨌든 그 시를 좋아해 주신다니까 또 놀랍습니다. 네. 아니, 거기에 뭐 우리 마을, 우리 동네, 우리 사회, 우리 나라가 아니라 지구 한 모퉁이라고 하는 표현. 네. 그게 참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당을 쓸었습니다라는 것은 아주 작은 건데. 그러니까요. 그 작은 단서를 가장 키울 때 우주 한 모퉁이까지는 좀 힘들겠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그냥 그 최대치로 잡아서 지구 한 모퉁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리고 예. 실제로 그 마당이 지구에 붙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물론이죠. 꽃도 지구에 피어 있는 곳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썼는데 의외로 참 감사한 일이죠. 스님도 좋아하고요. 신부님도 좋아하시고요. 목사님도 좋아하시고 네. 그리고 교수님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니까 네. 감사하지요.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게 우선 개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편성인데 그 보편성이 좀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 조금이라도 좀 깨끗하게 네네. 마당이라도 좀 쓸어라. 에? 그리고 그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 당신이 하는 일이 이렇게 위대한 일이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집에서 빨래하고 아기 기저귀 갈고 하는 그 아기 키우는 엄마들, 그 엄마들이 참 어렵죠. 그게 진짜는 지구를 살리는 일이 우주를 아름답게 하는 맞아요. 좋은 일이다. 네. 공무원들도 서류 만지고 오는 거 따분하지만 훌륭한 일이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당 한 켠 쓸고 꽃 한 송이 좀 피우게 하고 네. 마음속에 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가지면 예. 이 지구가 다 밝아진다. 네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해석해 주시니까 더 좋습니다. 네네. 누굴 막 미워하거나 이런 거 잘 못하시죠? 저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지만은 미워하는 마음을 시로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저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요. 원망도 있고. 오히려 더 이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어둠이 있고 실망이 있고 불안이 있기 때문에 더 따뜻하고 편안하고 좋은 것을 쓰려고 노력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의 반작용이 시라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의 반작용. 예를 들면 공자님 시절에 인이 없었고 예수님 시절에 긍휼이 없었고 석가님 시절에 자비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그걸 강조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거는 저는 그런 분들하고는 뭐 피할 수가 없는 정말 미미한 존재지만 이 시대의 시인들은 이 시대에 부족한 것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울하니까 명랑한 걸 써주고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을 써주고 이렇게 없는 것을 자꾸 채워주는 것이 저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세상을 향한 서비스업자라고 하셨군요. 네, 최근에 제 생각입니다. 산문집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서비스업자. 네, 시는 세상을 향한 러브레터이고 그리고 시인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 감정의 서비스업자다. 감정을 이렇게 서비스하고 매만져주고 돌봐주는 그런 서비스업자다. 불꽃문학관이라고 공주에 이제 조그마한 문학관이 있는데 문학관 직접 만드셨죠? 네, 제가 이제 그 우리 시청하고 돈 받아서 그걸 조성을 했는데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왜 왔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고달퍼서 왔다고 그래요.
아니 고달프면 집에서 쉬지. 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고달퍼서.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마음을 맡길 곳이 없어서 힘들어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내려놓을 곳이 없습니다. 교회도 제일 좋은 교회는, 절도 제일 좋은 절은, 학교도 제일 좋은 학교는 누군가가 와서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비어져 있는 그런 어떤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이 있는 곳. 교회 목사님, 절의 스님, 학교의 선생님, 또 성당의 신부님이나 수녀님 이런 분들이 좋은 것을 이렇게 나쁜 건 맡겨주시고 네, 네. 받아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은 좀 채워주시고 그렇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시도 고달픈 사람들을 이렇게 좀 돌봐주고 그래서 저는 그 사인할 때도 길고 길게 합니다. 가능하면 길게 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버릴 망정 그걸 열심히 해서 그리고 사인하다가 이제 시간이 없어 못하면 명단을 받아서 집에까지 가지고 옵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진지하게 그걸 받아들입니다. 어떤 학교는 사인하다가 1시간 반을 하는데 점심시간이 사이 끼었어요. 나는 점심 먹는 거 포기하겠다. 이 사인 받겠다. 그러면서 제일 끝에까지 서서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걔들한테는 더 길게 써줍니다. 예. 버텨라. 기다려라. 이게 인생이 아니냐. 그 끝이니까 대충 해주는 게 아니고 끝이니까 더 열심히 해주고 제가 가져간 책 있으면은 하나 주고 그러면서 쟤들이 어렸을 때 내 모습이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쳤을 때 내가 시를 읽고 그 시로 하여 내가 위로를 받고 삶의 길을 찾았듯이 쟤들도 바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쓴 시가 있습니다. 나의 시에게 내가 젊어서 어렵고 힘들었을 때 누군가가 의시가 나에 와서 나를 살렸던 것처럼 나의 시여 너도 가라. 가서 그렇게 하라.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제 시에 대한 부탁입니다. 네. 풀꽃문학관 운영 말씀하셨고 문학상도 굉장히 많이 만드셔서 시상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젊은 시절에 참 문인들이 들으면 좀 그러실 텐데 제일 괴롭고 힘들었던 것이 이 서울이었고 그리고 문학상이었습니다. 시인들은 대개 시를 쓰고요, 잡지 발표하고요, 시집 내고요, 평가받고 문학상 받는 것이 끝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순서가 나가는데 대부분 서울에 있는 분들 위주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어떤 때는 2번 온 적도 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다른 게 아닙니다. 얼굴 보려고 온 겁니다. 내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서울에? 예, 서울 있는 분들한테. 그래서 저는 상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받고 싶은 사람 못 받았지만은 그래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지요. 아직도 참 상을 받고 싶어하는 젊은 시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이제 상 받는 사람에서부터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풀꽃문학상도 만들었고 공주문학상도 만들었고 공주의 웅이문학상도 만들었고 서천에다가 신석초문학상도 만들었고 미국에다가 해외 풀꽃문학상도 만들었고 그래서 서너 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 돈도 넣고 관에서 받아다 넣고 그래서 이제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시인들한테 네. 물 한 모금이라도 준다는 심정으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인들 생각을 정말 깊이 헤아려 주신 결과네요. 네, 제가 헤아림을 받고 싶습니다. 아마 그 만드신 시 그 상들은 주로 지방에서 활동하는 시인들 주시지 않나요? 그렇지요. 돈 주시면 상을 안 받은 사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참 묘한 게요. 아까도 제 책 낸다고 그랬는데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합니다. 한번 떴다면 쏠림 현상. 예, 한번 떴다면 그 비행기다가 자꾸 꼬리표를 붙여요. 이 뜨지 않고 이 정박해 있는 앉아 있는 비행기를 밀어서 올리려고는 안 하고 떠서 가는 데다가 나도 계속 붙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책 내주는 사람 책만 내줘요. 요즘엔 제가 책을 너무 많이 내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좀 이제 저 내줄 그런 여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좀 잘
고르게 가능하면 이렇게 재능도 인정받고 영광도 나눠 갖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선생님과 뭐 길지 않은 시간 말씀 나누면서 우선 제 마음 스스로가 아주 편안하고 행복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오늘 뵙게 돼서 아주 영광이고 우리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선생님의 시 한 귀절 한 귀절 서로 같이 따라 읽으면서 네.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됐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앞으로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네. 선생님 손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좋은 시들 예.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 한 편 읽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하세요. 멀리서 빈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이 시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죠? 나태주 시인 함께 만났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